그리고 진짜 본질은 선거 직전에 하려고 했다는 것.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이게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똥출탄 윤석열, 국민의힘, 그리고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의 청부 고발 사건, 이걸 윤석열과 국민의힘 측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똥줄 탄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조선일보까지 똥줄이 타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조선일보도 난리가 났어. 계속해서 박지원을 거론을 하면서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본질은 청부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자, 이 조성은이라는 제보자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편은 아닙니다. 왜 이런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자기들끼리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JTBC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내통설, 국정원 연루설, 여기에 또 하나의 빌미를 주는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을 했냐면 이 뉴스버스의 청부 고발 의혹 보도 날짜, 이게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문장만 딱 떼서 이것 봐라, 그렇다면 니들이 원한 날짜가 따로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 건에 혹시 산업 스파이 북한 간첩이라도 개입돼 있느냐? 박 원장이 8월 11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제보자와 만났다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 12일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 공격에 사용됐다.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공격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 얘네들의 말이 다 맞다고 쳐봅시다. 조성은이라는 사람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박지원은 뭐 친분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사적으로 만났는데 조성은이 박지원 원장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박지원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신고하라고 했겠죠. 잘못입니까? 이게 정치 공작입니까? 잘못은 니들이 했잖아. 시간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이 물고 늘어지는 건 공개 시점을 의논한 정황이다. 공개 시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조성은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이전에 뉴스버스에 이미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박지원을 만나서 언제 터트릴 거냐, 이걸 모의했다,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상으로 조성은이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에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걸 알게 됐다. 그랬을 때 이건 신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국정원장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뭐 이래야 된다는 겁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강도를 잡았는데 신고한 사람을 욕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은 청부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부 고발을 한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진짜 본질은 선거 직전에 하려고 했다는 것.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이게 본질입니다. 누가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고한 내용의 신빙성이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뭐 좋은 수법이기는 한데요, 이번 건은 그래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 이번 고발 사주 사건을 쉽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잘 정리해야 된다.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데미지는
커질 것이다. 김재원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손절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준석이 지금 이걸 망치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늘어질 때가 아니에요. 박지원이 직접 해명하라. 박지원을 끌어들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박지원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박지원이 지금 국정원장이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이준석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원장이 직접 등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한 방 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원장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럴 타이밍이죠.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등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박지원을 물고 늘어지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박지원 연루됐다. 이건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검찰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세죠. 자, 국민대에서 줄리의 유지 논문 시효가 지나서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찰이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학입니다. 사학. 사학이 검찰을 상대로 대들 수 있을까요? 왜 꼬리를 내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검찰이 국민대를 마음먹고 털기 시작한다면 총장은 안전할까요? 제 생각에 검찰이 마음먹으면 국민대 총장 100%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학의 이사장들, 총장들 검찰이 맘먹으면 다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국민대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대만 비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대가 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건 검찰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 부분을 짚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수 홍진영의 10년 전 논문도 검증을 해서 박사학위 취소시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뭐길래 5년밖에 안 된 걸 시효가 지났다, 이런 핑계를 댑니까? 국민대는 욕먹어도 싸지만 우리가 국민대만 비판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국민대가 꼬리를 내렸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 검찰 개혁이 핵심입니다. 이번 청부 고발 사건도 제보자가 누구냐, 신고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서 검찰 개혁의 도화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언론들의 물타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검찰이 청부 고발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박지원 원장 이런 뉴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